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있죠? 그래요. 말 그대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러한 임대 아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공공 임대 아파트와 민간 임대 아파트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공공 임대 아파트는 정부에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요. 입주 조건이나 소득 요건들을 깐깐히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의 종류로 본다면 국민 임대, 공공 임대, 영구 임대, 장기 전세 등등의 종류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반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건요. 민간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하죠. 그렇다면 민간 임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한번 알아볼까요? 올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인데요.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 715가구 모집에 청약 경쟁률이 무려 227대 1. 난리 났죠? 충남 홍성군. 이거 완전히 시골 단위지 않습니까? 홍성군인데요. 340가구 모집에 248대 1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 545가구 모집에 249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 이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런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임대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또 붙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민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은 그 아파트를 내가 가지는 건 소유권이고 이거는 그 아파트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임차권이 붙는 거예요. 이러한 임차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민간 임대아파트의 특징을 본다면 첫째, 전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임차권을 사고팔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니까 임차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취득세가 없어요. 취득한다고 해도 취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임차권만 사고 팔고 한다는 거니까. 네 번째로 본다면 청약통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역도 따지지도 않아. 따라서 올해 분양한 민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수요, 즉 투기 수요까지 엄청나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언론기사에 의하면요. 임차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경기도 용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2억 내지 3억이고요.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홍성 그런 시골에 있는 지역도 임차권에 대한 피가 300에서 1700만원, 그리고 충청부터 충주 같은 경우에도 500에서 1500만원,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6천만원에서 1억 2천의 프리미엄이, 즉 피가 붙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실제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꿈마저 점차 소멸시키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누군가가 나중에 사줘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거 사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내가 꼭지에 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요.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 없이 임차기간 10년. 세 번째는요. 집값 하락 시,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 시에는 내가 준 임차권 피까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플러스 피이지만 이거 입주하는 시점 되면 마이너스 피가 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부터 모 지역의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요. 84A형 같은 경우 임대 보증금이요. 무려 2억 9,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 보증금이 2억 9,600만 원이라니까요. 가격이 어때요? 장난 아니죠. 아니, 충청부터 쪽에 모 지역이니까 장난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의 보통 전세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법원 근처에 보니까 전세가 좌측에 보면 뭐 전세가 뭐 1억 7,500, 전세 1억 2천, 뭐 전세 1억 2천 아닙니까? 그리고 우측으로 본다면 105제곱미터가 전세가 1억 3,500, 또 115제곱미터가 전세가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뭐하다? 임대 아파트가 전세 보증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뭐니 해도 입지가 좋지 않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서울에서 짓나요? 그리고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서 짓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외곽 지역, 아니면 뭐 강원도, 아니면 뭐 저기 뭐 전라남도, 충청도, 경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대도시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처럼 뭐 부동산 경기가 좋고 막 부동산 광풍이 부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고보증금, 고분양가가 아니야 이거는. 고보증금으로 분양하고 수익 창출하고 말고, 민간 임대 아파트 투기 세력들은요, 나는 막차만 타지 않으면 돼. 나는 중간에 이득 보고 난 나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투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민간 임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투기 붐이 분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부분에 좀 관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양받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전매 제한도 못하게, 이러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요, 이러한 투기 바람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막차를 탄 투기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막차였구나 라고 이제 느끼겠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민간 임대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한 공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10년 전에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라고 한다면 뭐 건설회사 관련된 분들이, 또 분양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로 하면 저기 서산에 또 아산 쪽에, 그렇죠, 또 지방에 민간 임대 아파트가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그래도 미분양이다. 이런 미분양된 물량을 시세 대비해서 20%, 30% 할인을 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호황기, 이런 시기에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은 길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